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 함께할 분은 청년 세대가 바라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에요. 아무튼 할머니를 쓰신 신승은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승은입니다. 아무튼 할머니.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튼 시리즈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50번째 책이고요. 네. 네, 제가 정말 관심 있는 할머니, 저희 할머니, 그리고 세상의 할머니들을 통해서 인간사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평소에도 그러면 길거리에서 혹은 대중교통 안에서 네. 할머님들을 많이 관찰하시는 편일 것 같아요. 네, 눈에 띄어요, 할머님분들. 그렇죠. 네. 저는 저희 엄마가 할머님이라 자꾸 네. 고나이 또래 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작가님은 아직 어머님은 그 또래가 아니시죠? 네, 약간 애매한 또래이신데요. 네. 네, 그래도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 할머니 손에 자라서 그런지. 아, 네. 근데 그냥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감독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싱어송라이터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지 모르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2012년부터 공연을 시작했고요. 네. 그때부터 영화도 만들기 시작했고, 단편 영화로는 마더인로, 프론트맨 이런 영화들을 만들었었고요. 여기가 국악방송인데 또 프론트맨은 국악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1집 앨범을 냈고 2019년에 2집 앨범을 냈고 작년에 EP 앨범을 냈고 이렇게 앨범 3장이 있는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책 한 권 쓰는데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음반 한 장 내는데 막 몇십 년 걸려서 이제서야 냈어요. 이런 분도 계신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영화 한 편 찍는 것도 엄청난 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가 한 편이 아니에요, 감독님. 네. 아니 이 모든 일이 감독님께는 굉장히 쉬운 건가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네. 너무 어렵고. 시간을 거의 초 단위로 살고 계신 건가요? 바쁘게? 네, 오늘도 이거 끝나면 네. 영화 관련 미팅이 있고, 네. 끝나면 저녁에 공연이 있고. 아니,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냥, 오히려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소재가 나오고 창의력이 생기시는 걸까? 막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걸 혹시 다 할머님께 물려받은 재능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창작자는 아니셨는데요. 네. 창작이라고 나름 하시면 욕을 가끔 창작해서 하시긴 하셨는데. 그 대단한 창작이죠. 네. 네. 그러셨고, 뭔가를 물려받았다기보다는 할머니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한다 해주니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작가님께 항상 네. 할머님이 칭찬을 해주셨군요. 네, 네. 그러면 책 속의 한 부분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나는 한미만 찾았다. 비디오 테이프 영상 속 조그만 나는 다른 사람 품에만 가면 미간을 찌푸린 채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한미, 한미 하고 부르면서 작은 손으로 할머니를 가리켰다.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모처럼 자세를 잡고 나를 안아주어도 나는 야속하게 한미만 외쳤다. 할아버지는 결국 할머니에게 나를 내주며 쟤는 한미밖에 몰라 입을 삐죽였다. 그 영상이 어찌나 재밌는지 보고 또 보고 그랬다.
그 비디오 테이프는 이제 없다. 그때 살았던 집에서 짐을 다 빼기도 전에 집을 허물어버리는 바람에 허망하게 사라졌다. 그게 있다면 할머니를 더 생생히 기억할 수 있을 텐데. 할머니는 어딜 가나 내 자랑을 했다. 목욕탕에 가면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내 자랑을 줄줄 한다고 동네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알몸으로 모두 모여 내 자랑을 들었다니 지금 생각해봐도 할머니의 손주 사랑은 참 리더십 있고 웃기다. 한글을 빨리 깨치고 말이 빨라 천재냐는 오해를 샀던 나는 할머니에게만큼은 진짜 천재였다. 비디오 테이프 영상에 그런 장면도 있었다. 할머니가 한박 웃음으로 나를 안고 내 오른팔을 내 가슴 쪽에 가져다 대시면서 내 자랑을 하는 장면이다. 자랑 하나마다 내 팔을 내 가슴에 갖다 댔다. 약간 자랑 근력 운동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우리 승은이 인사도 잘하고 착하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 치고 인사도 잘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자랑이 계속될수록 중복도 간간히 있었다. 그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영상은 내 첫돌 풍경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할 수도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도 없는 아이였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바람을 담아 장난삼아 그렇게 자랑을 했다. 그때 미리 예견하셨던 거 아닐까요? 또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 좀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혹은 우리 할머니가 나는 이것도 잘한댔지. 이런 게 좀 어떻게 동기유발이라든가 자기 자신을 좀 더 북돋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확실히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은 항상 어딜 가나 난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맞아, 우리 할머니가 나 이거 잘한댔어. 이런 게 많이 생각나셨어요? 자존감이 낮아질 때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자존감이 유지하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많이 이제 바닥을 칠 때마다 그 생각을 하죠. 아, 할머니가 나는 잘한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노력합니다. 요때는 할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한 60 후반 아니셨을까? 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유쾌한 네. 그런 할머님이 아니셨나 상상하게 되네요. 네. 또 할머님 모습 어떤 게 생각나세요? 장난꾸러기셨어요, 엄청. 어떤 장난을 치셨어요? 예를 들면은 같이 쌀에 이제 쌀벌레 같은 거를 찾는 거를 같이 했었는데 네. 벌레가 없는데 이렇게 손 내밀어서 네. 자꾸 놀래키고 뭐 여기 있다! 네네네. 저기 있다! 네, 자꾸 얼굴 앞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서 네. 애비 이렇게 네, 그런 장난도 치시고 할머님께 나 정말 이거는 담고 싶은데 그런 거 있으세요? 할머니의 뭔가 기계를 담고 싶습니다. 뭔가 딱 아우라랑 기계가 있으셨어요. 그런 걸 어떻게 느끼셨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럴 때도 그렇고, 네. 뭐, 밖에 나갔을 때도 그렇고, 어디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수그리거나 그런 거 없으시고, 네. 항상 이렇게 딱 뭔가, 할머니가 되게, 배우지를 못하셨었거든요. 네네. 그 나이 때 할머니들이 많이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거에 되게 쑥스러워 하시거나 열등감이 있으실 법도 한데 전혀 그러시지 않으시고 네. 그런 자리에서도 엄청 당당하게 계셨거든요. 그런 모습이 진짜 멋있었어요. 요즘 어르신들, 요즘 이제 네. 한 70대, 80대 정도 뵈면 어떤 모습이 눈에 띄세요?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런 거? 많이들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 때도 미안해 내가 이거 몰라서 그런데 학생 이거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그런 나이 먹어서 내가 모른다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사실 그거는 세상이 너무 지금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키오스크 같은 것도 네. 설치가 됐는데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어떻게 어르신들은 주문하시나 또 택시 같은 거 저희는 다 어플 이용해서 잡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택시를 잡나 네.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또 우리 작가님 눈에만 띄는 어르신들의 귀여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시는 모습? 맞아요. 저는 버스에서 이제 한 할머님이 올라타시더니 다른 할머님한테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는 두 분이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반갑게 만난 줄 네, 알았는데. 내릴 네. 때 인사도 안 하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게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그러면 엄마 네, 창피하게 왜 그래? 라든가 이런 생각도 네.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아, 점점. 진짜요? 네. 그리고 엉뚱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거에 약간 연장선인데요. 네. 제가 바지가 지퍼가 열린 채로 네. 버스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엄청 크게 자꾸 열렸어, 자꾸라고. 네.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안에 온 사람의 시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좀 조용히 말씀해 주시지. 네, 오히려 열린 걸 오히려 더 크게 널리 네, 네, 알려주신 이런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네. 영화로도 만드시나요? 만들고 싶어요, 언젠가는. 네. 네, 만들고 싶습니다. 만드신다면 우리 작가님의 할머님을 모델로 아니면 좀 할머님들에게서 받는 특별한 네. 영감이라든가 할머님의 이야기를 풀고 싶은 그런 게 있으세요? 독립영화 쪽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배우님 중에 네네. 까치산 할머니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유창숙 배우님이신데요. 네. 그 배우님이 되게 나이가 있으신데 네. 연기 활동하신 지는 비교적 짧으세요. 한 20년? 네. 이미 노인이 되셨을 때부터 연기를 하신 거죠. 네. 그 배우님 이야기를 조금 다큐 반, 픽션 반 이렇게 해서 좀 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어요? 모든 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네. 특히 사람들이 그냥 까치산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인상 깊었고 분명히 그 배우님 성함이 있는데 네. 그렇게 부르는 것도 인상 깊었고요. 제가 뵀던 거는 한 5년 전에 한 현장에서였는데요. 네. 그때 이제 분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할머님 분들한테 또 어르신 분들한테 반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네, 편하게. 네. 할머니 일로 와봐. 네, 네. 할머니 연기한 지 몇 년 됐어? 그러니까 15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이 인상 깊었고. 그래서 한번 그분이 진짜 하고 싶은 역할은 뭘까? 항상 할머니로만 등장하시거든요. 네. 근데 다양한 할머니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를 하고 싶으실까? 그게 좀 궁금해서 좀 그런 걸 담고 싶습니다. 그쵸. 할머니도 정말 다양한 할머니가 네. 있잖아요. 아주 소녀 같은 할머니도 있고, 네. 진짜 애기 같은 할머니도 있고, 대장부 네. 같은 네. 할머님도 있고, 그냥 우아한 할머니도 네. 네. 있고, 네.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작가님은? 용감한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뭐 불평등하거나 그런 일 있으면 목소리도 내고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과 함께 가야 되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충청도 서천 이소저 어르신, 충청도 대전 우기화 어르신, 전라도 신안 윤정님 어르신의 목소리로 향토미녀 아이 어르는 소리 듣겠습니다. 향토미녀 아이 어르는 소리 들으셨어요. 충청도 서천 이소저 어르신, 충청도 대전 우기화 어르신, 전라도 신안 윤정님 어르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아무튼 할머니를 쓰신 신승은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작가님의 시선이 담긴 글을 또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꿈에 자주 나온다. 최근에는 함께 바닷가를 갔다. 처음엔 어떤 작은 웅덩이였는데 그걸 작은 바다라고 생각했다. 바다가 너무 작다고 실망하자 그 마을 사람들이 자존심이라도 상한 듯 저 골목으로 가보라고 했다. 할머니랑 같이 골목을 지나자 진짜 바다가 보였다. 항구가 있고 배가 보이는 파란 바다. 할머니랑 같이 바닷가를 거닐었다. 할머니랑 같이 바다 온 거 처음이네. 진작 올걸 하고 꿈에서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안다는 듯이 생각했다.
얼마 전 꿈에서는 본가 식구들과 다 같이 동사무소에 갔다. 뭘 등록하러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할머니도 같이 갔다. 거기에는 직원들이 키워놓은 나무들이 있었고 열매가 달려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걸 따먹었다. 나는 이래도 되나 싶었다. 꿈은 늘 그렇듯 맥락이 없다. 맥락 없는 이 꿈들 속에 하나의 맥락이 있다면 그리움이겠지. 이 그리움은 한동안 그저 그리움으로 맴돌았는데 이제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기쁜 일이 있거나 뭔가를 해내면 할머니 나 잘했지? 하고 속으로 말한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할머니 그래도 그 사람한테 복수해주진 마세요 하고 말한다. 할머니가 복수를 한다면 엄청 무서울 것 같으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놓고 푹 빠져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다. 언제나 너무 깊이 빠지면 그것이 눈물로 이어질까봐, 더 큰 슬픔으로 이어질까봐 중간에 차단막을 두곤 했다. 근데 막상 기억을 되짚어 또렷이 생각하려고 노력해보니 슬픔 너머의 감정들이 온다. 나는 이걸 무엇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가끔 술에 취하면 할머니 유튜버들을 찾아보았다. 그분들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엉엉 울기도 했다. 글을 쓰고부터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할머니에 대한 애정은 더 커졌지만 막연한 슬픔보다는 또렷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안착한 듯 싶다. 나는 무엇이 될까? 할머니가 될까? 어떤 할머니가 될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거는 할머니가 될까? 우리 할머니처럼 욕을 잘하는 할머니가 될까? 아네스 바르다 감독님처럼 영화를 계속 찍는 할머니가 될까? 흰머리는 염색을 할까? 흰눈처럼 새하얗게 둘까? 눈 온 다음날 우리 집 옥상처럼 하얀 머리에 듬성듬성 초록색 염색을 할까? 그때도 공연을 할까? 그때도 꿈을 꿀까? 할머니처럼 용한 꿈을 꿀까? 지금처럼 할머니 꿈을 꿀까? 살고 볼 일이다. 그래요. 일단 할머니가 되려면 살아야 돼요. 네. 죽으면 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야 아마 내가 어떤 할머니가 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님에 대한 글을 쓰신 계기는 뭐예요? 일단 아무튼 시리즈를 하고 있는 새 출판사 중에 한 출판사인 제철소에서 연락이 왔고요. 네. 처음에는 다른 걸 제시해 주셨어요. 아무튼 땡땡땡 다른 걸 제시해 주셨는데 네. 아무튼 할머니 어떠세요?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를 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할머님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네. 있다가 다 쓰고 나니까 뭔가 좀 바뀐 게 있나요? 전에는 그냥 좀 막연한 슬픔 정도였는데요. 음. 이제는 좀 명확한 애정과 그리움, 다양한 감정들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 주변의 노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 우리 작가님이 볼 때는 작가님 어릴 적에 생각하던 노인과 네. 지금 보는 노인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네.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일단 연령대가 달라졌는데요. 네. 어렸을 때는 60살만 넘어도 노인이고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은 그래도 75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 생각의 배경에는 아마 저희 엄마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또 어르신들이 많이 젊어지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쵸? 네. 뭐, 60 정도는 요즘에는 언니급인 것 같아요. 네. 어르신도 아니고 그냥 언니 오빠들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 문화를 즐기는 거? 이런 것도 좀 달라졌을까요?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휴대폰 같은 거 더 다 다루셔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를 많이 접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는 멋진 할머님들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아네스 바르다 감독님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그 천재라고 하면 보통 까칠하고 예민한 거를 생각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약간 모차르트 같은? 네, 네. 네. 좀 못됐을 것 같고, 주변 네. 사람들한테 신경 안 쓸 것 같고. 근데 아네스 바르다 감독님은 진짜 따뜻한 천재시거든요. 네. 주변에 애정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면서 그 애정으로 작품들을 이어나가는 정말 따뜻한 천재분이셔서 네. 좀 굉장히 많이 닮고 싶고요. 감독님 영화를 제가 거의 다 봤는데 그 유작을 못 봤어요. 유작은 아직 못 보겠어요. 아직. 마음이 아파서. 네. 보면 진짜 다 끝날 것 같아서 아직 못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봐야지 하는 계속 마음으로. 남겨두고 싶으시구나. 네. 그럼 뭐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우리 국악방송 애청자분들께. 네. 초기작 하나, 최근작 하나 추천해드리자면 네. 초기작으로 5시부터 7시까지의 끌레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어떤 한 여성이 엄청난 그 고독과 불안함을 담은 영화고요. 네. 흑백 영화의 그 진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작은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네. 프랑스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얼굴을 찍어서 크게 인쇄하고 네.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르다 감독님의 시선이 가장 포인트인데요. 네. 바르다 감독님이 또 이제 등장도 하시거든요. 네.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등장하실 때마다 너무 귀여우셔서 그 귀여움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다 감독님의 다큐를 거기 등장하는 바르다 감독님을 보면서 네. 그러면 바르다 감독님의 시선이 좀 다른 분들하고 다른 점, 따뜻하다. 요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시선과 노년이 됐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시선이 또 좀 다를 것 같아요. 재치가 있는데 그 재치가 되게 품이 커요. 네. 품이 크고 사회 문제에도 계속 꾸준히 관심 가지시고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감독님은 젊으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 바르다 감독님의 노년의 깊이 있는 시선을 읽어내실 수가 있었던 걸까요? 할머님의 영향일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도 아마 다 읽어내지는 아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가 갈수록 아마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영화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는 시간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볼 때마다 좀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는 사람들이 몇 번쯤 보면 감독님의 시선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 보고 다 읽어낼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냥 될 수 있는 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국악 관련해서 만드신 영화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프론트맨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아쟁이라는 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악계 내에 약간 좀 성차별 같은 거 그런 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국악을 전공으로 하는 고등학교 내 이야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학교를 주제로 하는 필름 젠더라고 해서 학교를 주제로 해서 성차별 문화를 얘기를 하는 그런 단편 영화 제작 지원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공고를 3일 전에 봤어요. 종료 3일 전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 싶었는데 갑자기 샤워하는데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같이 작품을 했던 손수연이라는 배우님이 마침 아쟁을 전공하셨거든요. 아쟁을 전공하셨는데 이제 배우로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래서 단숨에 쓰고 단숨에 찍어서 만드셨군요. 3일 만에 찍은 건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제작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이쯤에서 이제 할머님이 저한테 빙의하셨는지 저도 감독님 천재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로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소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잘 되고 있다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다, 뭐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젊은이들이 너무 선을 많이 긋는 것 같아요. 아, 네, 선을 많이 긋는 것 같고, 그리고 시스템 자체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은 저도 촬영장에서 대본을 뽑을 때, 네. 네, 글자 너무 작아요. 네, 저 진짜 늘 부탁드리거든요. 얼마 이상으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네, 항상 그게 저희들 기준으로,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한 번은 어떤 배우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네. 그 배우님이 자기 스케줄이 안 보이시는지 네. 옆 사람한테 봐달라고 하는 거를 엿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배우님들하고 할 때 글자 포인트를 크게 뽑아서 하죠. 네. 그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음악을 연주를 하시는데, 네. 네, 콘트라베이스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항상 악보를 받으면은 문방구에 따로 가셔서 확대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아니, 제가 나이 들어서 계속 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존경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악보를 보신다는 네. 거거든요. 거의 외우지 않으면 보고 하시는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네. 그러시군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뭐 젊은이들 위주로 생각하는 거 말고 어르신들도 뭘 개선했으면 하는 거 있으세요? 이거는 저희 부모님의 한정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아빠가 많이 좀 꼰대 같으셔가지고 네. 시간으로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다는 거를 좀 애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으로 모든 걸 알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짧게 살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른다 이렇게 아. 생각하시거든요. 네, 오래 산 내가 네, 너보다 알아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군요. 네, 네. 앞으로는 네, 그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더 많이 소통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청사진이 있으세요? 서로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소외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 모르신다고 하면 잘 알려드리고, 네. 다 어르신들이 알려줘서 저희가 잘한 건데, 네. 네, 그걸 잊지 말고, 네. 모른다고 하면 귀찮아하지 말고 잘 알려줬으면 우리 좋겠어요. 감독님 주변의 젊은이들이 네. 감독님이 볼 때 좀 많이 귀찮아 하나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가 자꾸 이렇게, 휴대폰을 어떻게 그쵸. 하는지 알려달라 하면은, 네. 그쵸. 그- 약간 한숨이 먼저 나오죠? 네. 이거 또 모르시는구나. 네, 네. 그러면 주변 친구들은 어때요? 제 친구들은 좀 멋진 친구들이어가지고, 네. 곤란해 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복사도 해주고, 아. 공인인증서 이런 거 네. 도와드리고 하더라고요. 사실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디지털 네. 기기랑 친해지고 싶어도 네. 그 작은 기기 안에 글자들이 너무 작으니까 그 확대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건 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 응원 좀 해주시겠어요? 내일이 노인의 날이에요. 네.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껏 배우시고, 사랑하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할머님 얘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기보다는 할머님에 대한 마음이 워낙 크시다는 걸 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뭔가 할머님 자랑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우리 할머니, 정말 재밌으신 분이었어요. 할머니랑 있으면 계속 웃겼고요. 로션 같은 거를 많이 바르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은 냄새가 났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머님께 음성 편지 써볼까요? 할머니, 나 국악방송 나왔어. 할머니가 들어줬으면 좋겠네. 할머니 얘기로 책 써서 이렇게 라디오도 나오고 기분이 정말 좋다. 할머니도 나를 자랑스러워해줬으면 좋겠어. 할머니도 어디서 잘 지내. 나중에 만나. 또 할머님이 거봐. 우리 승은이 찐 천재지.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작가님 진짜 그냥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할머니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찍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라디오도 나오고 예, 책도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다 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꼭 그런 할머니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 응원합니다. 네, 신승은 작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왠지 좀 지루하고 심심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할머니와의 추억들로 유쾌한 어린 시절을 보낸 신승은 작가를 보니까 부러움이 몽글몽글 생깁니다. 특별한 일 겪은 건 아니지만 일상에서 늘 즐거움을 느꼈던 신승은 작가. 할머니와의 시간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할머니랑 있으면 웃긴 일이 참 많았다. 오줌보가 터질 것 같을 때 화장실까지 달려갈 스피드와 참을 수 있는 자제력이 지금보다 약했던 나는 종종 바지에 오줌을 싸버릴 정도로 웃었다.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난다. 방구에 관련된 사건만 두어 개 어렴풋이 방구 냄새처럼 어른거릴 뿐이다. 어린 손녀의 눈높이에 맞춘 할머니의 유머가 손녀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나 봐요. 아마도 신승은 작가가 우울해질 때는 추억 속 유쾌한 할머니가 마음을 간지려 줄 거고요. 그 덕분에 또 힘내서 웃게 될 거예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쾌한 유산이 중요한 일을 해내는데 버팀목이 될 것 같은 느낌. 참 든든하겠죠? 우린 이 다음에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